안녕하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제작할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북적이는 동네 카페, 창밖엔 주룩주룩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려 바깥 풍경이 마치 그림처럼 흐릿해 보였죠. 갓 내린 커피 향에 빚어진 길냄새까지 더해지니 꾸준 날씨를 피해온 손님들에겐 더없이 아늑한 공간이었답니다. 컵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사이로 문이 삐걱 열리더니 찬바람이 카페 안으로 훅 들어왔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 들어섰는데 낡은 코트에서는 비가 뚝뚝 떨어지고 달아해진 신발은 윤기나는 바닥에 희미한 발자국을 남겼어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축축하게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눈빛엔 살아온 고생이 고스란히 묻어났죠. 그는 조심스럽게 카운터로 다가갔어요. 메뉴판을 훑어보던 시선은 이내 계산대 뒤에 서 있는 젊은 바리스타에게 멈췄답니다. 겨우 들릴 듯한 목소리로 그는 따뜻한 블랙커피 한 잔을 주문했어요. 바리스타가 주문을 입력하는 동안 아저씨는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지갑을 찾는 손길이 점점 더 다급해졌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그는 겨우 침을 꿀꺽 삼킨 후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엔 민망함이 역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글쎄 지갑을 집에 놓고 온 것 같네요. 혹시 괜찮으시면 비가 좀 그칠 때까지 잠시만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턱선도 날카롭고 말도 날카로운 젊은 바리스타는 팔짱을 끼며 비웃었어요. 이봐요, 아저씨. 여기 쉼터 아니거든요. 돈도 없는 사람들한테 공짜로 드릴 순 없어요. 그는 주변 손님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말했어요. 돈 없으면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아저씨의 뺨은 금세 새빨개졌고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바닥만 바라봤어요. 공짜 음료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잠시 몸 좀 말리려고 한 건데. 근처 테이블에선 말끔하게 차려입은 손님들이 앉아서 이 상황을 지켜보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어요. 세상에, 그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죠. 글쎄, 돈 한 푼 없이 카페에 와서 주문을 하겠대. 정말 뻔뻔한 사람들도 있다니까. 다른 한 명이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거들었어요. 거지들도 이제 카페 드나드는 거 보면 세상 정말 팍팍해졌나 보네. 아저씨의 어깨는 축 늘어졌고 그는 굴욕감에 짓눌린 채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방 건너편에서 29살 웨이트리스 엠마는 붉은 빛이 도는 머리카락을 느슨하게 묶은 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평소엔 따뜻하고 다정했던 그녀의 눈은 이제 분노로 이글거렸죠. 빈 컵과 접시가 가득 쌓인 쟁반의 균형을 잡으며 그녀는 북적이는 카페를 헤치고 카운터로 향했어요. 단호한 소리를 내며 쟁반을 내려놓은 그녀는 수수한 유니폼 주머니에 손을 넣어 5달러짜리 지폐를 꺼내 계산대 위에 툭 하고 놓았어요. 그만해요. 그녀는 퍼져나가기 시작한 수군거림을 끈 듯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리스타의 비웃음이 사라지고 그는 엠마를 쳐다봤어요. 엠마, 뭐 하는 거야? 저 아저씨한테 돈을 낼 필요 없잖아. 그냥 여기 와서 공짜를 바랄 수는 없다고. 엠마의 시선은 모여있는 손님들을 천천히 훑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죠. 제가 이분 커피값을 내는 거예요. 불쌍해서가 아니라 가진 게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기분을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방 한 구석에서 비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참 대단하네. 한 남자가 야유했어요. 웨이트리스가 영웅놀이를 하더니 나중에 저 아저씨한테 팁이라도 바라나 보지? 엠마는 몸을 돌려 방을 향했어요. 자세는 꼿꼿했고 목소리엔 확신이 울려 퍼졌죠. 친절은 거래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게 우리를 작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남을 깔보는 행동이야말로 정말 치사한 거죠. 카페는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아까까지 조롱하던 분위기는 뚜렷한 반성의 분위기로 바뀌었답니다. 엠마는 다시 아저씨에게 몸을 돌려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앉으세요. 그녀는 권했죠. 곧 커피 가져다 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의 나쁜 말이 아저씨의 가치를 깎아내리게 두지 마세요. 아저씨는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어요.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죠. 그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창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비가 계속해서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답니다. 엠마가 그의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카페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손님들은 그녀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했고 아까의 즐거움은 차분한 생각으로 바뀌었죠. 그 순간 엠마는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았고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 있었지만 존중과 공감에 빛나는 등대 같았어요. 그리고 한때 주변 사람들에게 보잘것없다고 여겨졌던 그 아저씨는 단순히 눈에 띄고 존중받는다는 그 작은 행동에서 큰 위안을 얻었답니다. 퇴근하면서 마지막 테이블을 정리하는데도 카페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 엠마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후로 아무도 그녀에게 직접 말을 걸진 않았지만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 그리고 묵직한 침묵이 연기처럼 공중에 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매니저 브라이언이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작은 방엔 탄 커피와 락스 냄새가 났죠. 문 닫아, 그가 말했어요. 엠마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브라이언은 팔짱을 끼며 말했죠.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야, 엠마. 네 자선사업 놀이터가 아니라고. 엠마는 조용히 있었어요. 누가 공짜를 받을지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테레사 수녀라도 되고 싶으면 일 끝나고 해. 제가 돈 냈어요.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는 버럭 소리쳤죠. 네 동료를 당황하게 만들고 손님들도 불편하게 만들었잖아. 엠마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니요. 그 사람이 스스로를 당황하게 만든 거예요. 나 시험하지 마. 브라이언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넌 서비스나 해. 설교하러 온 게 아니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가도 될까요? 그녀가 묻자 나가서 네 본분이나 지켜 라는 싸늘한 대답이 돌아왔죠. 주방으로 돌아오자 마시와 조씨가 싱크대 옆에 서 있었어요. 그녀가 들어서자마자 조용해졌죠. 엠마가 지나갈 때 마시는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렸어요. 글쎄, 자기 동생이랑 월세도 같이 내면서 착한 척하는 건 정말 편하겠네? 조씨는 피식 웃으며 거들었죠. 분명 그 아저씨가 비밀 억만장자인 줄 알았을걸. 엠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코트를 들고 퇴근 사인을 한 다음 이슬비 속으로 나섰어요. 공기에서는 젖은 아스팔트와 도시의 매연 냄새가 났죠.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릴리와 함께 사는 아파트는 비좁은 원룸이었는데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창문에서는 찬바람이 숭숭 들어왔어요. 릴리는 담요 밑에서 웅크리고 떨고 있었죠. 얘야. 엠마는 속삭이며 여동생의 이마를 쓸어줬어요. 늦었네. 릴리가 중얼거리자 엠마는 웃으며 말했어요. 비 때문에 좀 늦었어. 그녀는 오래된 죽을 데워 소금을 살짝 넣고 여동생에게 건넸어요. 그리고 지갑을 확인했죠. 3달러, 지하철 토큰 하나, 엄마의 빛바랜 사진 한 장. 그녀는 돈을 보더니 천천히 접어 다시 넣었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커피값 때문도 그 어떤 것 때문도 아니었죠. 릴리가 잠든 후 엠마는 창가에 앉아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비를 바라봤어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피곤하고 창백했지만 그 아래엔 조용한 강인함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그녀의 생각은 몇 년 전, 아마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엄마가 시장에서 쓰러졌을 때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던 일, 딱 한 명만 빼고요. 낡은 치마를 입은 할머니 한 분이 그들 옆에 무릎을 꿇고 물을 건네고 엠마의 어깨에 쇼를 둘러줬었죠. 엠마는 그 할머니의 이름을 몰랐지만 그녀의 친절함을 기억합니다. 그 순간은 평생의 약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카페에서 그 아저씨를 보았을 때, 젖고 수치스러워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를 보았을 때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그녀는 해야 할 일을 했죠. 남들의 비난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아저씨가 중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불을 끄기 전에 그녀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속삭였어요. 옳은 일을 했다고 비웃음당하는 게 침묵을 지켜 칭찬받는 것보다 훨씬 나아. 그리고 가진 것 없이도 자신의 존엄성을 지킨 엠마는 그 작은 아파트에서 희귀한 평화를 느꼈답니다. 그 사건 이후 나흘이 지났어요. 쉬지 않고 일하는 동안 수군거리는 소리, 길게 맴도는 시선들이 계속됐죠. 엠마는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것에 익숙했지만 이제 원치 않았던 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고 그 시선들은 침묵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날 아침 카페는 평소처럼 컵 부딪히는 소리, 커피 기계 소리, 사람들의 한가로운 대화 소리로 옹성거렸죠. 엠마는 테이블을 오가며 부스러기를 닦고 접시를 쌌고 정중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때 문벨이 딸랑 하고 울렸어요. 그녀는 바로 고개를 들진 않았지만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느꼈죠. 공기가 순간 고요해졌고 호기심이 그녀를 잡아끌었어요. 그녀는 문 쪽을 힐끗 쳐다봤어요.
키 큰 남자가 짙은 회색 양복에 실크 스카프를 두른 채 들어섰어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빗겨져 있었고 윤기 나는 신발은 바닥에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를 냈죠. 그는 마치 고층 빌딩 꼭대기에 어울릴 법한 사람이었지만 이 소박한 카페와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엔 분명한 무언가가 있었죠. 엠마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카운터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창가 테이블로 곧장 걸어갔죠. 한때 비에 젖어 굴욕감을 느끼던 그 아저씨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그는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았어요. 엠마는 손에 든 행주를 꽉 쥐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메뉴편을 들고 그에게 다가갔어요. 아는 척하지 말아야 할지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죠.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주문하러 온 게 아닙니다. 엠마가 잠시 말을 멈추자 그가 말을 이었어요. 질문 하나만 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셨습니까? 엠마는 눈을 깜빡였어요. 그냥 그렇게 내버려둘 수가 없었어요. 당신은 저를 몰랐고 얻을 것도 없었잖아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당신은 도움을 바라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일부러 작게 보이도록 만들어진 사람 같았고 그 기분을 저는 잘 알거든요. 그녀는 메뉴판을 옆에 두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제가 17살 때였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엄마가 시장에서 쓰러지셨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마치 귀찮은 존재인 양 옆부도 피해 다니더라고요. 딱 한 분만 빼고요. 낡은 치마를 입은 할머니 한 분이 그들 옆에 무릎을 꿇고 물을 건네고 엠마의 어깨에 숄을 둘러줬었죠. 엠마는 그 할머니의 이름을 몰랐지만 그녀의 친절함을 기억합니다. 그 순간은 평생의 약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카페에서 그 아저씨를 보았을 때, 젖고 수치스러워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를 보았을 때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그녀는 해야 할 일을 했죠. 남들의 비난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아저씨가 중요했으니까요. 그는 방해하지 않고 그저 듣고만 있었죠. 그날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 약속이 떠올랐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자 그가 물었죠. 독서를 하십니까? 엠마는 눈을 깜빡였어요. 책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엔 그랬죠. 요즘엔 통 못했지만요. 저는 평범한 사람들이 용감한 일을 해내는 이야기가 좋았어요.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좋은 선택이군요. 그들은 책, 도시, 음악, 바흐, 쇼팽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왜 사람들이 무력함을 느낄 때 잔인해지는지에 대해서도요. 그는 엠마가 읽어본 적 없는 작가들을 언급했고 그녀는 아는 척하지 않았어요. 허세 부리지 않고 순수한 호기심으로 대답했죠. 몇 분 그리고 또 몇 분이 흘렀어요. 카페의 소음은 어느새 배경처럼 희미해졌어요. 한참을 이야기하다 엠마는 정말 오랜만에 며칠 만에 처음으로 활짝 웃었어요. 당신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네요. 그녀가 말하자 그가 눈썹을 치켜떴어요. 무엇을 예상했는데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냥 고맙다고 하고 사라질 사람이라고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그녀의 눈을 마주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부를 누려왔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를 다시 인간답게 느끼게 해준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날 당신이 그랬습니다. 엠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죠. 그 순간 그들은 웨이트리스와 억망장자, 낯선 사람과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그저 서로를 마침내 알아본 두 사람, 두 영혼일 뿐이었죠. 둘 중 누구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거예요. 두 번째 만남 이후 딱 일주일 뒤 엠마는 봉투 하나를 받았어요. 발신인도 주소도 없었죠. 그저 도시 중심부에 있는 최고급 5성급 호텔 에인슬리의 로고가 금박으로 새겨진 두꺼운 상아색 카드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그곳은 변두리 카페 웨이트리스들이 아닌 주로 국가 원수들이 목는 곳으로 알려진 곳이었죠. 카드 맨 위엔 그녀의 이름이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엠마 L. 베넷, 찰스 H. 에버린 씨의 손님. 그녀는 오랫동안 카드를 들고 바라봤어요. 오후 햇살이 금박을 비추니 마치 비밀스러운 암호 같았죠. 열어보라고 유혹하는 듯했어요. 그녀는 거의 안 가려 했지만 호기심과 가슴을 짓누르는 묘한 설렘 때문에 사흘 뒤 호텔 로비로 향했답니다. 유일하게 괜찮은 블라우스에 룸메이트에게 빌린 신발을 신고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묶었죠. 회전문을 통과했을 때 마치 다른 세상으로 들어서는 것 같았어요.
윤기 나는 대리석 바닥, 빛이 쏟아지는 샹들리에, 조용하면서도 당당하게 걷는 사람들. 그녀는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갔고 그녀의 목소리는 겨우 떨리지 않을 정도였죠. 엠마 베넷인데요. 약속이 있어서요. 컨시어지는 놀라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21층에 있는 개인 라운지로 안내했어요. 에버린 씨께서 잠시 후 오실 겁니다. 에버린 씨? 그녀는 조용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라운지는 조용하고 호화로웠어요. 깊은 가죽 의자, 눈에 보이지 않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재즈, 그리고 마치 하늘 위의 왕자처럼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그녀는 창가에 서서 이런 세상에 자신이 어울리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때 뒤에서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돌아섰어요. 찰스였어요. 하지만 카페에서 봤던 그 아저씨도 아니었고 며칠 전에 정장 차림도 아니었어요. 이 찰스는 맞춤 양복처럼 존재감을 두르고 있었고 2명의 비서가 잠시 문가에 머물러 있었죠. 그는 굳이 주목을 요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시선이 가는 그런 권위 있는 태도로 들어섰어요. 엠마, 그가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막혔어요. 여기가 딱히 커피숍은 아니네요. 그는 창가에 마련된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이미 차, 과일, 그리고 손대지 않은 에스프레소가 놓여 있었죠. 앉으세요. 그가 말했고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존경받는 것인지 아니면 시험받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시키는 대로 앉았어요. 그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가 말을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솔직하지 못한 것 같아서요. 그녀는 기다렸어요. 제 이름은 찰스 H. 에버린입니다. 저는 에버린 홀딩스의 설립자이고요. 주로 사회공헌 투자 분야에서 12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엠마는 눈을 깜빡였어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제가 다른 사람인 척한 건 아니었어요. 그가 재빨리 덧붙였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카페에서는 일부러 허름하게 입었죠. 지갑도 일부러 안 가져갔어요. 얻을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보는지 알고 싶었어요. 엠마는 자신에게 명패함을 줄 것만 같은 눈앞의 차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제 아내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이제 더 조용해졌어요. 암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저희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녀가 죽은 후 저는 사람들을 믿지 않게 되었고 친절이 진실하다고 믿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익명으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도시와 마을을 방문했죠. 세상을 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전히 마음의 삶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요. 그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날 저는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엠마의 목이 조여왔어요. 그녀는 자신이 영광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소름 끼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죠.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건가요? 그녀는 목소리가 살짝 떨리며 물었어요. 아니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제가 당신에게 다가간 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저 지켜보았고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감사해야 할지 아니면 농락당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이에요. 엠마는 갑자기 일어섰고 그녀의 의자는 카페트 위에서 부드럽게 긁히는 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데요? 그녀가 물었죠. 제가 당신의 작은 도덕성 시험을 통과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나서요? 수표를 써줄 건가요? 일자리를 제안할 건가요? 차를 줄 건가요? 찰스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는 제안을 들어주겠다면 아무것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엠마의 숨은 불안했고 그녀의 감정은 충격, 불쾌함, 호기심, 경외심이 뒤섞인 폭풍 같았어요. 그도 일어섰고 창가로 걸어가 두 손을 뒤로 깍지 꼈어요. 당신을 시험한 게 아니었어요, 엠마. 저는 찾고 있었어요. 세상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를요. 그리고 아마도 저를 다시 생각나게 해줄 사람을요. 억만장자가 아니라 짐이 아니라 그저 한 인간으로서요. 그녀는 말없이 그를 지켜보았어요. 저는 당신의 감사함을 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다시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어떤 기대도 어떤 허세도 없이요. 엠마는 그를 바라봤어요. 값비싼 양복이나 호화로운 라운지, 멋진 스카이라인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눈을 보았죠. 한때 수치심으로 젖어 낡은 코트를 움켜쥐고 몸을 말릴 곳을 찾던 바로 그 눈을요. 그녀 앞에 있는 남자는 카페에 있던 그 남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당신이 이걸 뭐라고 생각하는지도요. 하지만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아요. 찰스는 그에게 몸을 돌렸고 그의 표정에는 말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데요? 그가 묻자 그녀는 작고 조용하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남에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닌 사람,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라면 기꺼이 떠날 수 있는 사람.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게 바로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처음으로 엠마는 이것이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초대였죠. 불호의 초대가 아니라 훨씬 더 귀한 것으로의 초대였어요. 보여지는 것, 그리고 기억되는 것. 당신이 누구를 감동시키느냐가 아니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이 누구이기로 선택하느냐에 대한 것이었죠. 엠마는 찰스에게서 다시 연락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호텔에서의 마지막 대화가 이상하고 비현실적인,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창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오후 또 다른 봉투가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금박이 없었죠. 그저 그녀의 이름이 정성스러운 필체로 쓰여 있었어요. 안에는 같은 필체로 쓰인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죠. 엠마, 다음 주에 몬트리올로 여행을 갑니다. 매년 방문하는 곳인데 그곳은 더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함께 와주셨으면 합니다. 사업 때문도 격식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함께 하는 것, 그저 대화하는 것뿐입니다.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진심 어린 초대일 뿐입니다. 찰스. 그 안에는 왕복 기차표가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그것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 늦게 작은 아파트의 비좁은 부엌에서 엠마는 세토브 위에서 끓고 있는 밥을 응시했고 어린 여동생 릴리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차를 훌짝이며 조용히 기침하고 있었어요. 언니, 조용하네? 릴리가 말했어요. 엠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언니는 원래 그래? 릴리는 고개를 기울였어요. 그 사람 생각하고 있어? 엠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릴리에게 초대장, 기차표, 그리고 그것이 그녀에게 주는 느낌에 대해 모든 것을 말했어요. 마치 전에는 감히 두드려보지 못했던 문이 열린 것 같다고요. 그의 세상에 내가 어울릴지 모르겠어. 내가 나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면 어쩌지? 그게 나 자신을 보는 방식이나 그가 나를 보는 방식을 바꾸면 어쩌지? 릴리는 잠시 그녀를 살펴보더니 엠마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했어요. 언니는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리를 만들어 왔잖아. 어쩌면 이제 다른 사람이 언니를 위해 자리를 만들 때 어떤 기분인지 볼 때가 된 걸 거야. 그날 밤 엠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녀는 깨어나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아래에서 웅웅거리는 시내버스 소리, 벽에 걸린 낡은 시계의 부드러운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었죠. 그녀는 카페를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웃고 비웃고 판단했던 방식들을요. 그녀는 찰스의 눈을 생각했어요. 겸손하고 찾고 있고 인간적인 눈을요. 그리고 그녀는 삶이 당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마. 때로는 직접 찾아 나서야 해. 라고 말하곤 했던 엄마를 생각했어요. 해 뜰 무렵 그녀의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짐을 꾸렸어요. 가방 하나, 낡은 일기장, 옷 2벌, 그리고 몇 달 동안 너무 피곤해서 끝내지 못했던 책 한 권. 그녀는 냉장고에 릴리에게 줄 식료품비와 평소보다 더 오래 이어진 포옹이 담긴 쪽지를 남겼어요. 기차역에서 그녀는 망설임과 희망 사이 어딘가에 걸린 마음으로 플랫폼에 서 있었죠. 기차가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들어오고 문이 열리자 그녀는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호화로움으로, 환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찰스는 객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호원도 요란한 환영도 없었죠. 그저 그만이 창가에 앉아 책을 무릎에 놓고 테이블 위에는 2잔의 커피가 놓여 있었어요. 그녀가 들어오자 그는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어요. 서비스를 받는 데 익숙한 사람의 훈련된 미소가 아니라 더 따뜻하고 진정한 미소였죠. 안 올 줄 알았어요. 그가 말했어요. 엠마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가방을 발치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저도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녀가 대답했죠. 하지만 그때 기억났어요. 세상은 당신이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그가 사려 깊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것도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도 황금길도 없어요. 그저 제가 혼자 걷는 것을 멈출 때가 된 것 같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엠마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도시가 흐릿해지기 시작하고 건물들은 나무로 바뀌고 기차의 리듬은 그녀의 가슴에 심장 박동처럼 자리 잡았죠. 그녀는 그에게로 돌아섰어요. 어쩌면요. 그녀는 말했어요. 우리 둘 다 뭔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차는 그들을 앞으로 실어 날랐어요. 운명이 아닌 선택으로 묶인 두 명의 예상치 못한 여행객들. 엠마는 그 여정이 어디로 이끌지 알지 못했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그 답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도피나 부, 환상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정직한 무언가로 걸어가고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녀는 깨달았답니다. 석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용한 아침과 서두르지 않는 대화가 오고 갔고 말하기보다 듣고 펜트하우스 창문이 아닌 길거리 계단과 붐비는 커뮤니티 홀에서 세상을 바라보았죠. 엠마는 변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더 부유해지지 않았고 옷차림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녀의 신발은 여전히 닳아있었고 일기장은 여전히 휘갈겨 쓴 생각과 구겨진 모서리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달라졌어요. 그녀는 더 당당하게 걸었고 더 천천히 말했으며 더 이상 누구에게도 자신의 가치를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죠. 찰스도 그것을 알아챘어요. 그들은 디트로이트의 여성 쉼터를 방문하고 막 돌아온 참이었는데 그가 그녀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고 요청했어요. 그들은 그들이 자금을 대고 있던 개조된 교회의 옥상 테라스에 앉아 있었고 스카이라인이 그들 뒤에서 빛나고 있었죠. 그는 그녀에게 리본이나 거창한 의식 없이 간단한 폴더를 건넸어요. 안에는 그녀의 이름으로 된 재단을 설립하는 법률 문서가 들어있었어요. 엠마 베넷 기회재단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무언가를 남기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제 이름으로는 아닙니다. 저는 그럴 만큼 충분히 했습니다. 저는 다음 소녀에게 식당에서 일하고 동생을 돌보며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소녀에게 누군가가 자신을 보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엠마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찰스는 말을 이었어요. 당신이 직접 운영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참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재단은 존재할 것입니다. 당신이 존재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누군가를 그들이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엠마는 폴더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표지 가장자리에 닿았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속삭였어요. 찰스는 미소 지었어요.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말했죠. 그녀는 길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침착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영광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요. 하지만 괜찮다면 다른 것을 시도하고 싶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어요. 저는 제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요. 제 이름이나 당신의 이름을 쓸 필요도 없어요. 바닥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당신이 제안하는 것이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저를 충분히 믿어주어서 저 스스로를 믿을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믿음을 주고 싶어요. 돈이 아니라 곁에 있어줌으로써, 귀 기울여줌으로써, 다른 아무도 나타나지 않을 때 그곳에 있어줌으로써요. 찰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놀라움이 아니라 이날이 올 줄 알았던 사람의 조용하고 빛나는 자부심이었죠.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엠마는 그를 바라봅니다. 한때 카파에서 떨고 비웃음당하고 무시당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거울이자 멘토이자 친구가 된 그 남자. 그들 사이에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없었어요. 연인도 동반자도 딱히 가족이라고 할 수도 없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무언가였어요. 영혼의 교감, 정의가 필요 없는 공유된 진실. 그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무엇을 하든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항상 당신 편에 있을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는 촉촉하게 빛났어요. 그 순간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거창한 선언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조용한 선택, 굳건한 믿음, 그리고 서로를 놓아줄 용기에 기반을 두고 있었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해가 지평선 아래로 떨어져 도시의 길고 황금빛 그림자를 드리울 때까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도시를 단순한 장소가 아닌 약속으로 보았습니다. 조건 없이 베풀어진 친절은 항상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때로는 가장 진정한 형태의 사랑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임을, 그들이 당신의 일부를 모든 걸음마다 지니고 있다는 것을
비가 다시 내렸어요. 부드럽고 꾸준하게 마지막 결자들이 카페 창문에 새겨지는 동안 첫 번째 커피. 엠마는 우산을 든 채 길 건너편에 서서 그녀의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바로 그 카페였죠. 모든 것이 시작된 곳. 한 남자가 지갑을 잊었다는 이유로 비에 젖어 수치스러워하며 서 있었던 곳. 가진 것이 거의 없었던 웨이트리스였던 그녀가 $5 지폐를 내밀고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새로 썼던 곳. 이제 그 공간은 그녀의 것이었지만 더 중요하게는 모든 사람의 것이었답니다. 그녀는 자원봉사자들, 소외 기부자들, 그리고 인정을 요구하지 않는 누군가의 조용한 격려를 받아 벽을 칠하고 바닥을 다시 칠하며 조명을 교체하면서 바닥부터 새로 꾸몄어요. 유리 로고 아래에는 아무도 친절을 얻기 위해 노력해서는 안 된다 라는 멋진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카페 안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따뜻한 조명, 부드러운 재즈, 책장에 가득한 책들, 그리고 사람들의 낮은 대화 소리. 카운터 근처의 채판에는 가격 대신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첫 번째 커피는 저희가 대접합니다. 두 번째 커피는 가능하시면 다른 분을 위해 내어주세요. 한쪽 구석의 피아노는 오후 트리오를 기다리고 있었고 테이블에는 숫자가 아닌 손글씨로 쓰인 단어들이 놓여 있었어요. 희망, 신뢰, 시작. 엠마는 창가에 서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지친 간호사, 배달운전사, 엄마와 두 아이들. 모두에게 휴식과 존중을 위한 공간이었죠. 그때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들어섰죠. 나이 들고 허리가 부분 채 비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는 문을 잡고 있는 손이 떨렸고 불안해 보였으며 거의 사과하는 듯했죠. 젊은 바리스타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손님, 이곳은 손님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혹시 돈이 없으시면. 엠마는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방을 가로질러 바리스타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어요. 괜찮아요. 그녀는 말했죠. 그리고 남자에게 몸을 돌려 말했어요. 창가에 앉으시겠어요? 그녀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죠. 오늘은 무엇을 드시겠어요? 그냥 따뜻한 거요. 그가 중얼거렸어요. 잠시 앉아있고 싶어요. 긴 아침이었거든요. 엠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그럼 잠시 평화를 더해서 길게 만들어보죠. 그녀는 바리스타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어요. 여기 첫 번째 커피는 항상 저희가 대접합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바리스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제대로 배운 것이겠죠. 그녀가 뒤로 향할 때 무언가가 그녀를 잡아 끌었어요. 그녀는 창문으로 몸을 돌렸고 그가 거기에 있었어요. 찰스, 검은 우산 아래 길 건너편에 서 있었죠. 코트 칼라를 세우고 얼굴은 평온하고 눈은 따뜻했어요. 그는 손을 흔들지도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저 지켜볼 뿐이었죠. 그녀는 그의 시선을 마주했고 그 침묵의 순간에 그들 사이에는 무언가가 오고 갔어요. 감사함, 작별, 그리고 다른 무언가, 약속이었죠. 그는 한번 고개를 끄덕이더니 몸을 돌려 빗속으로 사라졌어요. 나중에 부드러운 개업식 동안 엠마는 마이크를 들고 따뜻한 컵을 든 채 피아노 옆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카페 주위를 둘러봤어요. 모든 좌석이 채워져 있었고 공기는 따뜻하고 편안했죠. 몇 년 전에요. 그녀는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떤 분의 커피값을 냈어요.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누군가가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았고 모른 척할 수가 없었죠. 그녀는 잠시 멈춥니다. 그 커피 한 잔은 저에게 $5였지만 그것이 제게 준 것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이었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이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어요. 저는 길을 잃은 남자를 돕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말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그분이 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찾게 도와주신 거예요. 그녀는 컵을 내려놓습니다. 이 카페는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 곁에 있어주는 곳이에요. 아무도 나타나지 않을 때 나타나주는 곳이죠. 그녀의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졌어요. 어떤 분이 제게 그러셨어요. 친절은 기억될 필요가 없다. 그저 계속되어야 할 뿐이다.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잔 한 잔씩이요. 그리고 거의 뒤늦게 덧붙였죠. 어떤 사랑은 거창한 로맨스가 필요 없어요. 어떤 삶은 작은 친절과 진심을 담을 용기만으로도 달라진답니다. 방 안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나왔고 색소폰 연주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저 뒤편 어딘가에서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지조차 몰랐던 누군가를 위해 첫 번째 커피가 부어졌죠. 그렇게 다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답니다. 단 하나의 친절한 행동으로 시작해서 그들 중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훨씬 더 큰 이야기로 펼쳐진 이 진심 어린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엠마는 기적을 바라지 않았어요. 부나 명예를 쫓지도 않았죠. 그녀가 한 일은 그저 비 오는 아침, 다른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마음을 쓰는 것을 선택한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답니다.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데 말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감을 주었거나 따뜻한 마음에 조용한 힘을 다시금 느끼게 해줬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소울스트링 스토리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이곳에서 우리는 치유하고 용기를 북돋으며 진정으로 인간답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소중한 영혼이 보여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에서 뵙겠습니다.